자, 2번. 자, 현대소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보면 앞부분 줄거리 제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에 있어서 1번이랑 그다음에 3번이군요. 1번, 3번에서 소설의 배경 잘 나타나 있죠. 자, 한번 읽어보면 유학을 갔다 왔고요. 동경 유학. 자, 여기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일본 동경에서 이제 법학과를 나왔다라고 설정이 돼 있어요. 누가? 희준이. 자, 대부분 소장농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토지 파트 설명할 때 얘기 진짜 자세히 했었어. 그치? 진짜 자세히 했었어. 토지 조사 사업 해주면서 그 다음에 왜 소장농이 몰락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소장농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가.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내자면 친일 지주 제도의 확산을 목적으로 했죠. 그래서 원래 소장농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에 대한 경작권 내지 소작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소멸시켰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주의 횡포가 심해질 수밖에 없고 소장농들의 지위는 격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조선 시대가 막 이래니 저러니 뭐 살기가 힘드니 해도 이때보다는 사실 훨씬 나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희준이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 고향으로 왔을 때 예전에 나랑 같이 놀던 친구들은 굉장히 비참한 소장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몽 활동이래요. 계몽 활동은 이거 여러분들의 사실인 건 역사 시간에 배웠어야 돼. 계몽 활동이라는 건 그러니까 농촌 계몽 운동이에요. 계몽이란 게 뭐야? 계몽이 뭐야? 꿈에서 깨어나다지, 그치? 그러니까 계몽주의 할 때 엔라이티즘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신적 사고, 그 다음에 비합리적 사고에서 벗어나다, 뭐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농촌 계몽 운동은 교육,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한 자아의식의 각성, 그 다음에 계급의식의 각성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내 팔자가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가 착취와 피착취의 이런 지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걸 개선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항하고 일어나서 이 불합리한 사회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사회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리를 좀 보면, 자, 이제 승학 희준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이거 관계, 인물 관계 설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희준이 있고, 희준은 주인공이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항상 대립되는 인물을 잡아야 된다 그랬어. 대립된 인물, 대립 갈등하는 인물. 대립 갈등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죠. 안승학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안승학은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지주입니다. 이 시대의 어떤 지주를 대표하는 인물로 설정이 돼 있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뭐 갑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갑숙은 누구냐면 이 승학, 희준과 대립하는 승학의 큰딸입니다, 또. 근데 항상 또 여기서 이제 로맨스를 넣잖아. 그치? 갑숙이 누굴 좋아해? 희준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와 대립하고 있는. 그래서 옛날 둘이 이제 소꿉친구이면서 어쨌거나 희준이 이제 다시 돌아왔어. 유학 끝나고 돌아왔더니 너무 멋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갑숙은 희준을 이제 굉장히 짝사랑하는 뭐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근데 갑숙이 희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우리 아버지와 대립되는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갑숙은 지금 누구랑 엮였냐면 경호라는 인물과 사실은 어떤 내연 관계였어요, 이미. 이 말이 좀 이상하다. 내연이라니까 되게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사귀는 연인이다라고 설정할 수도 없어. 왜냐면 이게 경호가 뭐랄까, 승학의 집안에서 이제 강제로 이제 맺어주려고 했었던 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갑숙이 경호를 아예 안 좋아하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갑숙이 이래저래 이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자, 갑숙이 어디로 가냐면 공장으로 위장 취업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동운동을 일으키는 뭐 이런, 그쵸? 이런 전사로 변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갑숙과 희준은 결국에, 그쵸, 같은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인물로 나와요. 이해할 수 있어? 이제 사회주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소설은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는 굉장히 좀 리얼리즘 소설이라고 소개가 잘 돼 있는데, 자, 한번 볼게. 안승학과 희준이가 정면 충돌하기 싫었대. 자, 인물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자,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쭉쭉 읽다가 승학이 수판할, 그러니까 주판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다가 갑성이 동그라미 쳐봅시다. 자, 시켜서 학사미를 불러왔답니다. 학사미도 별표.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없는 신복이었대요.
자,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뭐 멜라멜라 인사를 하면서 이러야 보기에 조용히 할 말이 있네. 지금 여기서 지금 희준이 하고 있는 계몽운동은 두레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 조직, 농촌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업으로 따지자면 이제 노조 설립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20년대부터 이런 게 많이 나타나서 소작농들의 어떤 이런 그 뭐랄까 권한, 그러니까 권한을 이제 그 뭐랄까 다시 이제 높이려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소작쟁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있었어.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불평등하게 설정된 소작료에 대해서 이걸 인하해라. 그 다음에 쓸데없는 농사에 들어가는 이런저런 농촌에서 들어간 빚들을 없애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소작쟁의 운동인데, 자, 어쨌거나 지금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요 스토리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승학은 이 소작쟁이, 그러니까 두레가 소작쟁이를 하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와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봐봐. 자, 내 젊은이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왜요? 라고 하면서 교활한 웃음이래. 가지 수염 밑이래. 이거 딱 봐도 뭐야. 설정이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로 설정을 해놨잖아.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자네가 그것을 반대하기에 내가 반대해요? 라고 묻습니다. 자, 그래서 자, 희준이 곧 나왔다는데, 자, 동중에 손해가 없거든 해보라고 했네만은, 내가 그냥 해봐라고 했지만은,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뒷일을 누가 아나. 공연이 부비만 나가게 되면, 자, 이건 핑계죠. 자, 부비라고 하는 게 비용입니다. 만약에, 자, 소작쟁이를 해서, 농민들이, 가뜩이나 가난한 소작농들이, 잡다한 부대 비용만 더 들면, 괜히 그들만 손해 아닌가? 라고 지금, 그렇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선동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근데 지금 여기서 나타난, 아까 내가 동그라미 칠하라 했죠. 자, 얘네들 갑성이하고 학삼이 있죠. 이 인물들이 대변하는 건 뭐냐면,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1920년대하고 30년대의 전형적인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을 형상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가 되기 전에, 내가 이제 소작농이, 우리 아버지도 소작농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소작이고, 나도 소작농이고, 뻔히 내 아들도 소작농일 것이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가난했고, 우리 할아버지도 가난했고, 나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 가난은 대물림이 계속 되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이죠.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일본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어. 그러면서 친일 지주 제도가 서서히 확립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하층민들에게 일부에게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생기냐면, 내가 일본 혹은 친일 지주 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일만 해준다면 나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 그리고 더불어서 출세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왜 이런 거 뭐 뉴스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 뭐 생계형 친일파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말 그대로 그 생계형 친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제 나왔던 이 신복 두 명은 전형적으로 이때 당시 생계형 친일을 하는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20년대, 30년대쯤 되게 되면 굉장히 일본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분열시키는 거죠. 민족 분열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분열 통치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형상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략 이후에 자, 농군들은 논두렁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데, 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자, 뭐라고 하냐면, 아니, 희준들아, 농군이 되기 쉽겠네. 너 그러다 농부 되겠다. 이러면서, 풍물 치는 것은 어디서 그렇게 배웠나? 라고 했더니, 김선달이래요. 김선달이니까, 딱 봐도 뭐야. 옛날에 김선달이니까, 옛날에는 좀 약간 뼈대 있는 가문이었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몰락한 거죠. 자, 글쎄 말이지, 논도 매면 곧잘 매겠는데, 그랬더니 희준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음, 왜 농물이 되면 못 쓰나요?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야? 나 농부가 될래요가 아니라, 자, 이 말은 뭘 함축하고 있는 거야? 농부가 잘 사는 세상이 되면 안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자네 같은 사람이야. 여기서 자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유학파죠. 그러니까 희준이 굉장히 맘만 먹는다면, 정말 일본 식민 지배에 협조적인 역할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인데, 자네 같은 사람이 왜 농사를 지려고 그래? 이렇게 힘든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월급 생활을 하지 않는가? 왜 취직하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월급 생활보다도 이런 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얘기야? 자,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몽운동, 농촌 계몽운동에 대한 희준, 주인공의 확신 내지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 넘어가서 자, 그래도 무슨 주의가 다르게 그렇지 않은가? 자, 무슨 주의냐면 이제 철학 사상을 무슨 주의라고 하죠. 자, 우리 같은 무지한 백성이야 땅 파먹고 사는다 싶은데 뭐라고 하면서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 이제 주인공 희준의 이제 독백입니다. 자, 그들은 오히려 자, 여기서 이제 인칭 잡을 수 있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거 잡을 수 있죠. 이 부분에서는 자, 그러면서 희준이가 이랬다라는 건 뭐예요? 3인칭이죠, 그렇죠? 자, 원시적인 우매한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원시적 우매한 생각은 뭐야? 자, 아까도 얘기했었지? 자, 이런 비참한 현실이 나 때문이다. 운명 때문이다. 팔자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 우매한 생각은 자, 아직 계급의식을 각성하지 못함. 이런 거. 자, 그래서 봐봐. 생산력이 유치했을 때 인간의 생산력이 낮았다는 건 옛날 원시시대 때 자연에게 압박을 당하고 사회 환경의 지배를 받았고 불가항력으로 돌렸대. 그러니까 팔자라고 생각했대잖아. 자, 인간을 무력하게 보고 따라서 숙명적 인생관을 갖게 됐었는데 지금 이들에게 노동은 신성하다. 신성하다는 건 뭐예요? 무조건 존중받아야만 한다. 사람은 누구나 병신이 아닌 다음에는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자, 그들은 놀고서도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자, 누가? 농민들은 놀고서도 잘 사는 사람 누구야? 쥐주, 그렇죠? 자본가, 지배계급, 부르주아 계급.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한 독백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 때문인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은 순수하다. 그리고 또 바꿔 말하면 굉장히 조금 뭐랄까 우매하다, 미개하다 뭐 이런 생각. 자, 자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농촌 계몽운동이라는 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워.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돼. 라는 거니까. 그래서 1번. 자, 여기 해설 나와 있어요. 둘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농가의 조직인데, 뭐 동아리란 말이 여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상부 상조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자, 이게 중요하죠. 지배계급은 자본가, 부르주아 계급. 자, 그래서 둘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자, 왜? 자, 이들이 연대하는 거니까 연대하고 단결해서 조직화되는 거죠. 얘네들의 힘이 조직화되는 것을 와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죠. 자, 친일파들을 많이 양성해서 이걸 뭐랄까 와해시키려고 했다. 붕괴시키려고 했다라고 했다는 거. 자, 1번 틀린 걸 고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배계급은 안승학으로 대표가 되는데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야. 자, 두뇌를 만들려고 하는 희준의 세력이 커지게 되면 우두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이거를 그냥 와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내가 저거 접수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2번. 자, 기억에서 미음까지 틀린 거. 자, 이거 좀 어려웠나요? 이런 건 이제 시간 걸리지 문제가, 그치? 자, 틀린 거는 몇 번이냐면 5번이에요. 자, 희준이 아까 뭐라 그랬느냐? 왜요? 농부는 잘 살면 안 되나요? 라는 거. 자, 사람들의 편견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는 반문이다. 괜찮아요. 근데 거부감이 아니지. 농부에 대한 거부감이, 농민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계몽운동을 할 수가 없지. 그치? 오히려 그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부분이다. 자, 이 부분.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누누이 이 식민지 시대의 배경을 방학 때 많이 다뤘어. 여러 번 했어, 이거. 그러니까 배경론적인 걸 알면 굉장히 쉬워진다니까. 자, 그리고 자, 넘어가서 마지막 3번. 30년대 조선은 근대적 자본주의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농촌 사회 질서가 붕괴됐대요. 자, 농촌의 사회 질서가 붕괴되는 게 어떻게 붕괴됐냐면 자, 농민들의 궁핍으로 붕괴됐다. 자, 모든 사람이 잘 살아야지 사회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안정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농민 계층이 붕괴가 되면, 그렇죠? 어떤 경제적인 이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원터 마을의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려내고 있대?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대. 이거 전에 한번 했었지? 리얼리즘 소설. 자, 그래서 우매했던 원터의 소작인들은 왜 우매하다고? 계급의식에 대해서 각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주련 경제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게 된다. 이게 자, 농촌 계몽운동의 목적이에요. 계급의식을 각성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희준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농촌 계몽 사업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거야. 계몽 소설이
도시 지식인의 하향적인 시의식을 다뤘다. 이게 뭐냐면 철저한 엘리트 의식을 말하거든. 하향적이니까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도시 지식인들, 그러니까 엘리트 지식인 계층의 목적 사명은 이런 불쌍한 노동자 농민 계급에게 노동의식, 계급의식을 각성시킴으로써 이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 근데 그게 우리들의 시혜의식이니까 우리가 해주는 거야. 우리의 은혜야 라고 말하는 건데 이거를 넘어섰대. 차별적이래.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주인공 희주는 농민들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혜의식을 다룬 것을 초월했던 점에서 차별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존의 소설과는 뭔가 플롯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1번 틀린 걸 고르는 건데 자 정답은 3번이죠. 의심스러운 눈으로 자 희준을 바라보는 것은 하향적인 시의식을 드러낸 것과 비교했을 때 자 희준은 무슨주의가 다르다고. 자 희준이 특별히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하향적인 시의식을 드러낸 게 아니구나라고 이해했다라고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게 써놨는데 자 조첨지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희준을 바라보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의심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제시문, 이 발문에서 여기에 근거해서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보기를 참고로 볼 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현실 참여, 농촌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렇죠? 주인공의 모습을 그려냈기 때문에 자 어떠한 사상 때문에 다르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희준이 그냥 좀 더 현실적이고 참여적인 인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정답이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해설지에 쭉 써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이제 복습 계속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과제 이거 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선생님이 고전 가지고 좀 복습 영상을 좀 만들어 줄 테니까 개강을 하더라도 이제 수트 복습 영상은 계속 이런 식으로 드릴 거예요. 계속 드릴 거니까 복습하고 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 고전 시간 때 뵙도록 할게요.